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중간합니다. 그렇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락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6월 15일경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 2100포인트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초부터 해서 750포인트 약간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큰등 굴리는 세력들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공통이라고 보면 돼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 시장에서 큰 돈 굴리거나 작은 돈 굴리거나 상관없이 우리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있는 다른 종목들 관심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약 30% 정도 올랐어요. 공모주 받은 분들 오늘 하루 만에 또 많이 벌었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은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데 이로써 코스피에 있는 의약품 업종 시가총액이 다시 10조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약품 업종 시가총액이 최근 상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체 한 21개 정도 업종 중에서 저 아래쪽에 의약품 업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업종이 딱 속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돈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돈 번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진짜 돈을 벌었냐면은 SK바이오팜 대주주도 돈을 벌었겠지만 물론 그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것인데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오늘 아마 직원분들은 소고기 사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숨에 몇억 아니면 10억 30억 이렇게 부자 된 분들도 계시다고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던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SK바이오팜에 계시는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분들이 오늘 부자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땅을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는데 SK바이오팜에 취직을 해서 아이씨 내 친구는 여기 됐고 나는 여기 취직을 했는데 내 친구가 그 취직한 회사가 상장을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오늘 벼락부자가 되었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다른 데서 월급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오늘 직원분들이 부자가 된 거는 월급 타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부자 된 거는 이 주식을 들고 있어서 그 주식이 상장되는 바람에 부자가 된 겁니다. 주식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저렇게 운이 좋아서 저런 회사 주식을 상장 이전에 들고 있다가 부자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식 투자나 다른 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 공통점은 주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또 횡보하고 있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더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더라고요.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를 했다가 좀 풀었더니 다시 이렇게 예전보다 더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저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2차 유행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현실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저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어중간한 상태가 왜 이루어졌냐면
예전에 1차 유행, 이건 스페인 독감 사례인데, 이게 코로나 1차 유행이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요 위기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좀 단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단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돈을 풀 수 있었죠. 너무 초반에, 이 초반에, 아예 뭐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버렸어요. 연준 막 무제한으로 돈 푼다 그러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여기에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가 붕괴되면 어쩌냐 이렇게 겁이 나서 막 여기 다 뭐 가진 힘을 다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끝나버리면 끝인데 말 그대로 딱 끝나버리면 끝인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유행이 점점 더 증가해서 사람들이 감염되고 확진되는 수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겁나 2차 유행이 겁나 2차 유행이. 그러면 지금 이미 1차 유행 때 막 돈 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2차 유행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1차 유행 때 이 푼 거를 지금 그 이상 더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정부도 굉장히 참 고민이 많은 시기라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공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차 그 돈을 한번 풀고 난 다음에 이미 정부에서 돈이 딸렸는지 몰라도 부동산 종부세를 인상하니 주식 양도세를 뭐 더 걷니 뭐 각종 세금 인상을 하니 벌써 이제 요돈 풀었는데 돈 딸린다고 채권 발행했다고 엄살 부리면서 국민들한테 이 세금 정세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벌써 돈구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유행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가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도 없고 또 뭐 특별한 치료제에 대한 소식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 어중간하냐면 정부가 어중간하고 중앙은행이 어중간하니까 시장도 어중간한 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된 거예요. 자, 시장이 어중간한 상태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그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따라서 뭐 늘 하던 대로 주식 80%, 현금 20% 이렇게 딱 이 비중 유지를 잘 하는 가운데 뭐 주식 비중 아니면 현금 비중 중에서 현금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좀 더 사면 되겠죠. 여튼 뭐 요거는 개인 성향인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뭐 50대 50으로 권장했잖아요. 이것도 많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사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장기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당장 뭐 주식을 통해서 현금 찾아도 안 찾아도 된다. 나는 한 10년, 20년 있다가 아니면 15년 있다가 8년 있다가 은퇴 후에 그때 돈 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보유 관점이죠. 지금 우리 의약품 업종이 요 아래쪽에 있다가 시가총액 상위주로 뭐 상위 업종으로 등극을 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약품 업종은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자체가 지금 노령화 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중국도 얼마 안 가면은 저 노인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 의약품 업종이나 아니면 괜찮은 업종들 들고서 계속 장기 투자하면 되죠. 보유하시면 되고,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순환매할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윤모 총장님 테마주가 막 날아가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분 때리면 때릴수록 관련 테마는 막 날아가대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 부여하시는 분들, 정치 테마도 요새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약품도 뭐 전반적인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게 않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뜬금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치료제 테마 관련 바람 불어가지고 뭐 전혀 택도 없이 팡팡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오른 종목들 좀 정리를 하고서 또 그리고 최근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하고
또 좀 더 저평가된 종목들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순환 매매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콘동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업종, 서비스업, 의약품, 또 그리고 철강, 금속 요 세 업종 많이 매수했습니다. 요게 많이 매수했어요. 철강, 금속 이렇게. 나머지 음식료나 이런 것도 매수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력업 전반적으로는 세력 서비스업부터 운수창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뭐 오늘 매매도 시장 상황도 보면은 그렇게 내일 연속 선상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이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하루하루 다른 그런 매매입니다. 그 방향성이 특별히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서비스업, 뭐 철강금속 이런 것들은 괜찮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콘동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대충 살펴보니까 이렇게 21종목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종목 어떻게 다 살펴봐요. 좀 도움을 좀 받았죠. 이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일단 종목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예전에 수급 분석으로 매매를 해 봤지만 또 그리고 현재 그 종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은 이렇게 제껴버리고 세력합에서 거의 모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을 뽑아보면은 요 종목 정도 되죠. CJ제일제당부터 한섬까지인데 CJ제일제당은 최근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마감 시황을 통해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아마 수급 분석 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아보니까 업종 분류 보면 이래요. 음식료 업종은 CJ제일제당, 또 그리고 화학 업종으로는 OCI, 또 그리고 의약품 쪽에는 뭐 셀터리온, 뭐 섬유 의복 쪽으로는 한섬, 그리고 화학 쪽으로는 코스맥스 이런 업종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그 중국 관련주 관련해서 또 좀 오르더라고요. 자, 일단 CJ제일제당 잠시 살펴보면 이 종목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35만원 넘었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죠.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있을 건데 계시다면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나 싶고요. 또 OCI 같은 경우는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한때 참 주식시장 이름은 날렸던 종목인데 최근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전기세가 높아가지고 중국 태양광 패널들한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도 안 만들고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튼 자, 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SK텔레콤 이 종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보면은 한섬 이 종목도 오늘 괜찮아요. 수급이 상당히 최근에 괜찮습니다. 또 코스맥스도 최근에 어제 급등을 했다가 왔는데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예전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요거는 지금 조정 국민으로 약간 접어들었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전부 다 아니지만은 세력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종목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환매매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튼 뭐 시장이 계속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어중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2차 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차 유행 때문에 정부에서 이 2차 유행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거든. 처음에는 이거 생각할 뭐 그런 여력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초반에 너무 힘을 빼서 그래요. 이 달리기 뛰면 마라톤처럼 좀 힘을 안 빼가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겁나가지고 쫄이가지고 정부나 뭐 중앙은행이나 다 쫄이가지고 초반에 있는 패를 다 보여버려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리다 보니까 힘 빠지푸십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디 말디 경제나 일단 재개하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아직 이 전염병 바이러스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닌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겠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는 돈 없고 그냥 네 알아서 내 풀어줄 테니까 뭐 죽든 거 마든 거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 특별한 경기 부양도 안 나가다 보니까 또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딱 보면 저기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저 정부가 뭐 하는 짓이고 중앙은행이 뭐 하는 짓인가 싶죠. 하락하면 좀 똑바로 멀리 내다보고 좀 신중하게 하지. 초반에 다투해놓고 지금에 와서 힘 빠지니까 사람이 죽디 말디 뭐 아이고 모르겠다 뭐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풀어줄게 하고 잡을 땐 지금 마음대로 잡다가 지금 이래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다가 초반에 돈 좋게 풀었다고 벌써 엄살 부려서 아이고 내 돈 없어요 하면서 세금 걷어야 된다고 또 세금 이야기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중앙은행 자체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볼 때 웃긴 거죠. 하락하면 막 시원하게 풀어보던가 안 하락하면 처음부터 안 하던가 하지. 어중중하게 했다가 사람들 보고 죽디 말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된 겁니다. 예, 어중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라고 알았겠나? 중앙은행이라고 알았겠나? 살아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잖아. 100년 넘은 사람이 어딨니? 나이가 다 10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10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일을 역사책에서 공부했던 일을 이제 경험하는데 저거라고 뭐 경험이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어중간하죠. 어중간하니까 우리도 어중간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돈도 어중간하게 다 넣지 말고 다 빼지도 말고 어중간하게 다리 석 걸치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고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그것도 살짝 들어갔다가 또 발 빼면 살짝 발 빼면 돼요. 우리도 어중간하게 다리 걸치고 있읍시다. 그러면 순환하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또 시장에 또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또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